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요 학습을 하고 나면은 요거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기어에 대한 메이트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기어가 있을 때 얘네들을 돌릴 수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서 뭡니까? 모션 스타디까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놈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첨부 파일은 다 다운 받으셨죠? 글씨꼴이 조금만 더 작아야 되겠다. 자, 베이스 부품이라는 거를 먼저 열고, 작은 기어하고 큰 기어하고 열어가지고 메이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첨부 파일은 다 다운받아 놓으셨죠? 뭐 폴더를 아예 기어 메이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해도 괜찮겠어요. 자, 일단은 새 어셈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어셈블리 새 어셈블리 시작. 자, 먼저 이 첫 번째 그라운드 부품 또는 이제 베이스 부품이 되는 부품을 열어야 되겠죠. 그거를 베이스 부품을 우선 열어줍시다. 찾아보기 버튼 문서 열기에 어셈블리 시작에 있는 문서 열기에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베이스 부품을 열어줄게요.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갖다 놨으니까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베이스라는 파트를 바로 열게요. 잘 열리나요? 요거 열어놓고 어셈블리 시작 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향해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어셈블리의 원점 쪽에 정렬하게끔 그렇게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셈블리에서 베이스 부품 파트의 원점하고 이것도 정렬이 제대로 안 됐네. 자, 일단 제 거는 어셈블리 원점하고 파트의 원점하고 잘 일치가 안 됐네요. 요거부터 조절하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상에서 베이스 부품의 이름을 찾을 수 있죠?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지금 현재 고정됨이 사라지게 하려면 자유롭게 움직이기로 선택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베이스라는 부품명 앞에 무슨 글씨가 떠 있어요? F라는 글씨가 떠 있어요. 맞아요. F라는 글씨가 의미하는 거는 픽스, 고정됨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요거를 선택해서 얘네가 풀리게 할게요. 자유롭게 움직이기. 자, 메이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A 단축키 걸어놨죠? 자, 요거에서 어셈블리의 원점을 한번 클릭하고 어셈블리의 원점 요거 1번, 그리고 파트의 원점 요거 2번 요렇게 해가지고 일치가 되는데 두 개를 선택하여서 메이트라는 순간 일치가 되는데 축 맞춤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축 맞춤이라는 게 뭡니까? 이 원점이 가지고 있는 것이 X, Y, Z 방향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요것이 갖고 있는 것도 X, Y, Z 방향을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어셈블리의 원점이든 파트의 원점이든 모두 다 X, Y, Z 축에 대한 방향성들을 둘 다 일치시킨다는 것이
축맞춤이라는 옵션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축맞춤이라는 거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됐습니다. 완전히 고정이 됐어요. 자, 얘를 클릭하고 움직여도 선택한 부품은 완전 정의된 상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자, 요거에서 얘를 세이브를 한번 해놓고 갑시다. 어셈블리를 세이브 한번 해놓고 갑시다. 어셈블리를 세이브 하는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어 메이트라는 폴더 그런 데다가 어셈블리를 저장해 놓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기어 메이트 어셈블리 아예 요렇게 이름을 저장을 할게요. 어셈블리 이름은 요렇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어 메이트로 요거를 저장을 눌렀고 이번에는 컨트롤 E 단축키 컨트롤 E를 눌러서 부품 삽입이라는 기능을 바로 실행을 했죠.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이번에 열 거는 작은 기어 그리고 큰 기어 라는 거를 열자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폴더를 보면은 작은 기어라는 작은 기어에 해당하는 애가 모듈이 2고 2M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리고 이수가 10개 요게 작은 기어인 셈이에요. 요거하고 또 큰 기어는 모듈이 2M 즉 모듈이 2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수가 30T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큰 기어라는 뜻이에요. 요 두 가지를 다 열어봅니다. 메이트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도록 할게요. 아, 참, 메이트 리퍼런스는 이게 다 지금 꺼져 있나? 아, 살아있네, 참. 메이트 리퍼런스를 보도록 해볼까요? 메이트 리퍼런스를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해볼까요? 아, 요거를 다시 보여주자면 잠깐 제가 기어 중에서도 큰 기어가 됐든 작은 기어가 됐든 아무거나 작은 기어부터 먼저 열어서 잠깐 보여줄게요. 메이트 리퍼런스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요. 요 작은 기어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요거를 열어놨는데 요 위쪽에 보면은 메이트 리퍼런스라는 게 작은 기어의 파트 창에서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전에 기어를 만들면서 늘 이거 메이트 리퍼런스는 어셈블리에서 메이트 할 때 수월하게 이 어셈블리에다가 다른 부품에다가 뭐 어셈블리에다가 기어를 조립할 때 메이트 시킬 때 동심 구석이나 이렇게 편의상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값이라고 했어요. 요걸 그런 값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뭐 요런 데다 못따기를 적용하다가 메이트 리퍼런스 여기에 에러 났다 뭐 이런 거 리젠 재생성하다가 에러가 나고 막 그런 메시지 뜬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다 마무리했을 때 이런 게 재생성했을 때 메이트 리퍼런스 문제가 사라지고 했었는데 간혹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메이트 리퍼런스가 어셈블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려고 해요. 자, 기어의 파트 창은 다시 닫았고요. 작은 기어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어셈블리에서 부품 삽입으로 작은 기어 EM10T 요거를 열겠다는 거죠.
열기. 현재 열어보면은 베이스 부품하고 이 기어의 방향이 엇갈려 있죠. 서로 직각으로 엇갈려 있어요. 보이나요? 요럴 때 메이트 리퍼런스를 써보도록 할 텐데 이 작은 기어가 여기에 동심으로 이 원통 구멍이 있잖아요. 요 원통 구멍에 동심으로 맞춰져야 된단 말이죠. 요거 연습 파일을 제가 만들면서 사실 이 바깥의 원통면도 동심으로 맞추기도 했어요. 안쪽에 있는 구멍의 원통면을 커서로 선택하기 힘들면 요 바깥에 있는 빗금 칠해 놓은 이 원통면을 마우스 커서로 가져다 대셔도 됩니다. 두 군데 다 괜찮아요. 자, 요렇게 가져다 댔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스크린샷이, 어이구, 요거 됐을 때, 요거 할 때 꼭 스샷이 사라진단 말이죠. 자,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이 원통 구멍 면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아이콘이 어떻게 떴냐면 커서 옆에 요런 식으로 아이콘이 떴어요. 피드백이 떴다는 이야기죠. 요런 식으로 아이콘 설명이 떴나요? 그때에 클릭하면은 이 원통 구멍하고 기어의 원통 영상이 서로 동심으로 메이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이트 창이 뜰 거예요. 그러셨어요? 요랬을 때 클릭하면은 자, 메이트 창이 조그맣게 하나 떴죠. 여기 메이트 창에서도 동심이라는 부분이 메이트로 적당한 겁니다 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얘를 확인 눌러주면은 베이스 부품하고 그 EM10T라는 기어 부품하고는 메이트 조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 동심으로 잡혀버려요. 뭐 어떻게 화면에 창이 사라져서 모르겠죠. 그런데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스퍼기어 EM10T의 메이트 위치 요거 열어보면은 얘가 베이스 부품하고 동심이 되었음 요렇게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메이트를 시켰는데 이게 저쪽 편에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움직이진 마세요. 클릭해서 움직이진 마시고 메이트를 또 할 거예요. 메이트를 또 할 건데 나는 이 기어가 베이스의 이 면에 기어의 이 뒤쪽에 있는 면하고 면 일치로 메이트를 해서 기어가 이 앞쪽에 튀어나와 있게 그렇게 메이트를 할 거예요. 자, 역시 메이트 삽입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A 우리가 세팅해 놓은 단축키로 갑니다. 메이트 적용된다네요? 예, 그러면은 베이스 부품 등각 보기 했을 때 베이스 부품의 화면에서 보이는 요 면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서 요 기어의 면을 선택해 버리면 얘가 요런 식으로 정렬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면 일치가 됐습니다.
기어의 이쪽에 있는 면하고 베이스의 여기에 있는 면하고 일치 구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확인.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여러분이 메이트를 할 때 이 기어가 축이나 그런 거에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축에 대해서 정렬이 되게 또는 키와 정렬이 되게 그런 식으로 메이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예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축 부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키 부품도 없어요. 단순하게 기어 메이트를 사용할 거고, 애니메이션 통해서 모션 스타디도 좀 해볼 정도로까지만 갈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메이트는 끝났어요. 확인. 자, 두 번째 큰 기어 EM30T를 또 파트 삽입할게요. 파트 삽입, 부품 삽입. 컨트롤 E, 단축키 컨트롤 E. 역시 요 기어도 메이트 리퍼런스로 먼저 동심부터 맞추고 시작할게요. 파트를 삽입하면서 메이트 리퍼런스를 먼저 활용해서 동심 조건을 바로 어셈블리에 불러오면서 적용합니다. 자, 이런 거 메이트 리퍼런스 할 때 어디 쪽에다가 커서를 대면 좋다고요? 원통 구멍. 그렇죠. 원통 구멍에 이렇게 가져다 댔어요. 피드백 아이콘 이렇게 떴죠. 클릭. 자, 그러면은 메이트 조건이 뭐라고 떴어요? 동심이라고 떴어요. 네, 동심이라고 떴어요. 확인. 자, 그런데 내가 해놓은 기어는 저 뒤쪽으로 또 들어갔네. 역시 면 일치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이 기어의 뒤쪽에 있는 면하고 제가 베이스 부품에 빗금칠하고 있는 이 면하고 두 개를 메이트를 시킬 때 면 일치로 메이트를 시키면 되겠어요. 자, 역시 메이트 갑시다. 먼저 요 면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돌려서 기어의 뒷면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면과 면 일치되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러면 확인 버튼 딱 눌러 놓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 어차피 우리가 메이트를 계속 쓸 건데 막상 조립해 놓고 나서 보니까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정렬된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서로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간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큰 기어가 됐던 작은 기어가 됐던 이 면을 클릭해서 얘를 살살 돌려 놓으세요. 확 돌리지 말고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돌려 놓으세요. 이게 뭐 면으로 서로 메이트 했다가 지웠다가 해서 정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거 쓰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대신에 작은 기어가 육안으로 봤을 때 큰 기어에 거의 중간에 이렇게 정렬이 되게 여기 틈새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백넷이죠? 백넷이가 위아래로 적당하게 같이 좀 백넷이 틈새가 보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 정도가 되게 서로 위아래 백넷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한쪽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백넷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요렇게만 그냥 해 놓읍시다. 편의상 요렇게만 정렬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다운될 수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하시고, 세이브.
메이트를 하다가 뭐 뜬금없이 뭐 이렇게 기어를 꺼내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두 기어들은 다 어떤 메이트들만 들어가 있어요? 베이스 부품에 대해서 구멍의 동심 그리고 면 일치 요것만 있죠. 요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표준 메이트를 쓰면 안 돼요. 표준 메이트를 쓰면은 기어의 정상적인 모션 스타디를 할 수가 없어요. 기어에 대해서 모션 스타디를 가기 위해서는 따로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계제도 기능사 과제도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또는 필기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봤을 거예요. 맞물리는 기어가 있을 때 이 맞물리는 기어를 측면도로 이렇게 표시한다 치면 방금 제가 그린 게 뭡니까? 피치원 지름이에요. 이 피치원 지름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 맞물리는 기어일 때 상황이에요. 그리고 맞물리는 기어일 때 바깥에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이끄던 지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메이트 시켜놓은 이 기어들에서 피치원 지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정상적인 솔리드웍스 기능에서 기어 메이트라는 거를 쓰려면 이렇게 피치원 지름이 표시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듈이 2이고 이수가 10개이니까 피치원 지름을 여기다 또 스케치해야 될까요? 아니올시다. 얘네는 툴박스에서 설계 라이브러리 툴박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꺼낸 기어예요. 내가 따로 솔리드웍스 파트창에서 일일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설계 라이브러리에 있었던 툴박스에서 이거 꺼내온 기어이기 때문에 다소 시스템에서 요 솔리드웍스 기어 만들기 세팅을 해놨을 때 이미 이 피치원 지름에 대한 스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디스플레이 켜는 게 준비 작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도 피치원 지름에 대한 이 스케치를 켜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메이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파트창으로 가지 말고 작은 기어 요거 열어놓은 거 있죠? 스퍼기어 EM10T 요거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의 디자인 트리 스퍼기어 EM10T 요거를 열고 그 밑에 보면은 피처 명령들 중에 투스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어요? 요거에 스케치가 있어요. 요거의 스케치 디자인 트리 열어봅니다. 투스 컷 스케치 요렇게 나와있죠. 요거 보니까 뭡니까? 인볼루트 기어처럼 이렇게 만드는 스케치가 보이죠? 그죠? 자, 요 스케치를 투스컷의 요 스케치를 보이기 켜주세요. 켰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PCD를 나타내는 서클이 뭔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이 피치 서클 디아메타 PCD가 하나가 아니고 1.3선으로 그려진 센터 서클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요거 눌러서 요 스케치를 스케치 편집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스케치 편집으로 확인해봐요. 파트 편집 상태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서 치수가 들어가 있는 거를 잘 관찰해 보면은 시그마 기호 있으면서 파이 20 요렇게 떠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센터 서클의 치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하, 얘가 PCD구나. 왜요? 모듈이 2였으니까 이 수가 또 10개 그거였을 때 20이 맞는 거죠. 요게 PCD가 되겠어요. 확인했으면 스케치 종료. 자, 지금 현재 이 스케치를 투스컷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파트가 파란 색깔로 바뀌었어요. 부품 편집 상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상태에서도 다시 빠져나와야겠죠. 요거 눌러서 파트 편집에서도 빠져나옵니다. 자, 파트 창에서 확인해도 되겠지만 그 파트 창으로 가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확인만 했어요. PCD가 어느 것이냐. 자, 이번에는 스크롤을 내려서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에서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큰 기어의 거도 역시 또 찾아봐야 되겠죠. EM30T 찾았나요? 큰 기어에서도 어디에 스케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스케치를 켜야 돼요? 투스컷의 스케치 중에서도 투컷 스케치 자, 요거를 역시 숨기기 말고 보이기로 요거 디스플레이를 바꿔놔야 되겠죠? 자, 요것도 스케치를 보이게 했습니다. 역시 바깥에 있는 센터 서클이 PCD겠죠. 큰 기어의 PCD가 요것이고 작은 기어의 PCD가 요것으로 이렇게 지금 디스플레이를 켜놓고 보니까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나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뭡니까? 여러분, 요 베이스 부품은 큰 기어하고 작은 기어에 조립이 가능하도록 중심거리를 저는 이미 맞춰 놓은 거예요. 중심거리를 이미 맞춰 놓은 거예요. 베이스 부품의 구멍을 두 군데 뚫었을 때 이미 작은 기어하고 큰 기어하고 중심거리가 딱 나오도록 맞춰놨어요. 그래야지 이 두 개의 PCD가 맞닿게 되는 거죠. 자, 공식 기억나나요? 기어의 중심 축 간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2분의 2 괄호 열고 이수 요거 모듈을 갖다가 2로 이미 입력한 거예요.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작은 기어는 이수가 10개였고 큰 기어는 이수가 30개. 그죠? 요거에다가 모듈 2를 다시 곱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10하고 30하고 더하면 40이고 40에다 2를 곱하니까 80이고, 그러면 결과는 축간 거리는 40이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중심 거리는 이미 40으로 베이스 부품에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에 작은 기어하고 큰 기어가 메이트, 동심으로 각자 메이트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 기어에 메이트를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메이트 기능으로 갑니다. 메이트 기능으로 가는데 표준 메이트는 쓰지 않아요. 표준 메이트는 쓰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스크롤을 내려봐요. 스크롤 내려보면은 기계 메이트라는 항목이 있나요? 요 기계 메이트의 화살표를 누르면 기계 메이트의 종류가 리스트가 다시 뜨게 됩니다. 표준 아닙니다. 표준 메이트 안 써요. 요거 안 쓰고 기계 메이트, 요거에서 어떤 거를 쓸 거라고 앞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는 분? 기어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요거 딱 클릭해 보세요. 몇 대 몇 이렇게 창이 나눠지나요? 그러면은 요거 딱 클릭할게요. 자, 요거 눌러 놓으니까 비율이라고 한글로 뜨는데 영문 버전이었다면 이거 라티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티오, 회전비,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죠? 작은 기어와 큰 기어의 회전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수가 10개잖아요. 얘는 이수가 30개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은 얘는 회전비가 몇이겠어요? 3대1이죠? 3대1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메이트할 요소를 선택해 달라고 입력하는 요 상황에서 작은 기어의 PCD죠. 요거를 클릭하고 큰 기어의 PCD 요거를 역시 선택하면 비율로 얘가 정리가 됩니다. 1대3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클릭 해봅니다. 어느 PCD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느 센터 서클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요. 바깥에 서클 한번 클릭하고 안쪽에 있는 큰 기어의 바깥에 있는 센터 서클 역시 클릭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피치1 지름 요것대로 이렇게 딱 입력이 됐죠. 알고 보면 여기에 3대1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아직 확인 안 눌렀죠? 성우씨 확인 눌렀나? 아차차 하는 표정인데. 확인 눌렀어요? 안 눌렀죠? 누르면 안 돼요. 자,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메이트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작은 기어가 돌아갈 때 큰 기어도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사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죠? 서로 맞물리면서 돌기 때문에 이 기어가 이쪽으로 돌면은 얘도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도 있어요. 내접 기어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또 내접 기어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야 또 하는 표정들이네. 뭐 어쨌든 내접 기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할 텐데 여하간
요거를 서로 맞물리는 기어, 외접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이게 외접하는 상황이죠.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바깥에서 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가지고 외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접일 때 이 서로 기어의 회전 방향이 반대이다 라는 것으로 체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체크하고 그러면 확인 누릅니다. 다 끝났어요. 요거만 세팅 잘하면 끝났어요. 자, 메이트 완전히 종료하고요. 자, 이제 이 스케치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기어의 투스컷 스케치, 요거도 숨기기 해주고요. 스케치 클릭하면 눈동자 아이콘 생기죠? 요거 눌러서 바로 숨기기 해주시고, 큰 기어의 투스컷 스케치, 큰 기어의 투스컷 스케치, 요거도 클릭해가지고 숨기기 바로 해주시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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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준비가 다 됐어요. 큰 기어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돌려보세요. 어이, 반대 방향 돼야 되는데? 아, 내가 헷갈렸구나. 아이씨, 반대 방향 안 해도 됐었네. 자, 살짝 움직였던 거는 컨트롤 Z 해놓고 정렬해 놓으세요. 다시 움직이기 전 상태로 컨트롤 Z 했습니다. 컨트롤 Z 했어요. 자,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뭐를 하면 돼요? 기어 메이트를 편집하면 되죠? 피처 편집을 하면 돼요. 피처 편집 들어가면은 원호 선택한 거하고 기어 메이트 들어간 거에서 반대 방향 체크한 거 확인이 되죠? 반대 방향 체크한 거를 풀어주세요. 풀었어요? 체크 풀었어요? 확인. 다 수정됐죠? 네. 그러면은 메이트도 종료하고 다시 돌려봅니다. 기어가 잘 돌아가죠? 야, 좋다. 자, 요렇게 기어 메이트까지 부품을 준비해 가지고 기어 메이트까지 살펴봤고요. 요거는 메모장을 보면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시간까지는 이 기어 메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요.